미녀신 걸로 보이는데 추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격당한 여성분은 어떤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누워서 침 뱉기라고 하는데요. 소위 말하는 남 뒷담화 까가지고 하는 것보다 훨씬 크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종탁TV의 문종탁 변호사입니다. 배우 황정음 씨가 지난 2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남편의 불륜 사실을 올렸고 이혼 조정 중인 사실을 밝혔는데요. 얼마 전에는 SNL 코리아에 출연하기도 하셨죠. 근데 사람들이 응원하고 SNL도 나오고 하니까 그저께 좀 폭주를 하신 것 같습니다. 어제의 일인데요. 따끈따끈하죠. 4월 4일에 황정음 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남편 상간녀라고 특정한 여성의 사진을 올리고 소위 저격글이라고 하죠. 저격글을 올렸습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황정음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추녀야, 영돈이랑 제발 결혼해줘. 이혼만 해주고 방콕 가면 안 돼? 네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남의 남편을 탐하는 거야. 이런 글을 쓰고 그 일반인 여성의 얼굴과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가리지 않고 올려버렸습니다. 황정음 씨가 상간녀라고 해서 특정해서 올린 그 얼굴 사진의 여성을 제가 알려드리거나 이렇게 사진을 올릴 수는 없고요. 다만 저도 그 사진을 봤는데 미녀신 걸로 보이는데 추녀는 아닌 것 같습니다. 황정음이 올린 그 사진 속 여성이 실제 상간녀라고 해도 문제인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있으니까요. 이 저격당한 여성은 심지어 상간녀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상간녀로 오해받은 여성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방에서 콕 하는 방콕이 아니라 태국, 타일랜드, 어메이징 타일랜드죠? 예, 제가 이 태국 갔다 왔던 사진들 좀 보이십니까? 태국 방콕에서 찍은 사진을 올렸는데 1박으로 방콕 간 사람은 나뿐이 없었을 거야. 1박으로도 방콕을 가네요. 그렇지만 그만큼 잊지 못할 여행이 되었다. 강민수, 이영돈 고마워. 사실상 여성의 이름을 이렇게 남성처럼 썼다고는 하는데 오해받을 수 있게 또 쓰긴 했네요. 이분도. 왜냐면 황정음 씨의 남편의 이름이 이영돈이라고 합니다. 옛날 때 이영돈 PD도 있었는데요. 황정음 씨는 결국 이영돈이라는 남편의 이름만 보고 남편과 아무 관련도 없는 일반 여성을 상간녀라고 오해하고 사실 확인도 안 하고 수십만 명이 팔로우하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일반인을 상간녀라고 저격한 거죠. 상간녀로 오해해서 지목당한 여성은 황정음 님이 저격한 이영돈 님의 상간녀가 아니다. 이영돈 님, 황정음 씨의 남편을 말하겠죠?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분도 내 존재 자체도 모를 거다. 직접 해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황정음 씨도 자신이 오해였다며 사과글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또 올렸네요. 황정음 씨 같은 경우는 현재는 인스타그램에 거의 100만 명이 넘는 팔로우를 가진 영향력에 있는 소위 말하는 셀럽이죠. 이런 사람이 자신의 SNS에 일반인을 공개 저격했으니까 황정음 씨의 팬들이나 불륜 여성에 대해서 혐오를 갖고 있는 일반 사람들이 이 무고한 여성의 인스타 계정에 가서 욕을 하고 DM으로 욕설을 하고 엄청나게 피해를 많이 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상간녀로 오해해서 지목당한 여성은 100만 명의 팔로워를 가진 연예인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개적으로 추녀라고 모욕하고 상간녀라고 모함하는 것, 그려놓고서 사과문 올린 거는 두루뭉실하게 올리냐, 제대로 된 사과도 받지 못했다, 너무 고통스럽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상간녀로 잘못 오인돼서 저격당한 여성분은 어떤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렸고 제가 이 분야 또 전문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 수 있겠죠. 정보통신망법은 약칭입니다. 원래 정식 법명은 좀 길어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정식 명칭인데 다들 줄여서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보이십니까?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형량이 크네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제3항이 중요한데요. 제1항 사실적시 명예훼손이고요. 제2항 허위적시 명예훼손인데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반의사불벌죄라는 것인데 쉽게 말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처벌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아까 전에 정보통신망법 위반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이 뭐라고 했죠? 첫 번째, 사람을 비방할 목적입니다. 두 번째, 정보통신망 통해서 공공연하게 해야겠죠? 세 번째,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는 겁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은요. 네 번째, 그래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야 합니다. 형법 제307조도 명예훼손인데요. 그 경우도 제2항에 공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같은 명예훼손이라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즉 인터넷이죠. 인터넷을 통해서 명예훼손하면 훨씬 더 가중처벌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죠.
정보통신망, 즉 인터넷은 전파성이 굉장히 크죠. 불특정 다수가 다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법성이 일반 명예훼손, 소위 말하는 남 뒷담화 까가지고 하는 것보다 훨씬 크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적용을 당한 여성은 황정음 남편의 불륜녀가 아니었기 때문에 황정음 씨는 허위사실 명예훼손에는 해당합니다. 어떤 사람을 불륜녀, 상간녀라고 하면 그 사람의 명예, 즉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죠. 엄청나게 훼손되겠죠. 때문에 비방 목적도 당연히 인정됩니다. 황정음 씨의 화나는 마음은 이해를 합니다. 만약에 상간녀가 남편의 이름을 언급하고 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SNS에 올리면 실제 상간녀라고 그러면 소위 말해서 뚜껑 열리고 꼭지가 돌겠죠. 하지만 이 경우에는 황정음 씨가 사실 확인도 제대로 안 하고 너무 성급하게 SNS에 올린 것 같습니다. 황정음 씨는 아들이 둘 있다고 하는데요. 남편이 아무리 잘못했더라도 2명 아들의 아빠죠. 아들들이 황정음 씨의 게시물을 볼 수도 있고 나이 들어서 이런 사실을 알게 됐을 경우 충격도 클 겁니다. 결국 이런 대응은 황정음 씨에게도 좋을 게 없습니다. 소위 누워서 침 뱉기라고 하는데요. 그 침은 자기 자신한테 돌아옵니다. 최근 기사를 보니까 황정음 씨가 신사동에 빌딩을 팔아서 50억 원의 차익을 얻었다는 기사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 사실 연예인 걱정은 제일 쓸데없는 일입니다. 황정음 씨는 SNS에도 본인 돈이 남편보다 훨씬 많다 이런 글을 썼다고 하는데요. 남편에게 증오가 있고 밉다면 이런 글을 올리기보다 오히려 재산 분할에 집중하셔가지고 남편한테 돈을 적게 주는 방법, 그걸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전화는 위에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구독자님들과 소통을 위해서 일요일 저녁에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영상은 한소희님, 유준열 배우와 해리와 그 환승연애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그 라이브 방송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소희님이 또 너무 성급하게 인스타그램 글들을 너무 장황하게 길게 감정적으로 올렸죠. 결국 유준열님과 한소희님은 공개 연애를 발표한 지 얼마 안 돼서 헤어졌죠. 황정음 씨도 한소희 씨도 소속사가 있는 연예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이런 대중과 팬들과 소통하는 것은 괜찮은 모습이지만 이런 식의 법적 문제가 있어 보이는 일들은 소속사와 상의를 하고 변호사를 통해서 법적 문제를 검토받고서 글을 올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소희님 사건이나 황정음 사건에서 보이듯이 SNS는 한번 올리면은 자기가 지운다고 하더라도 이미 다 퍼져버리죠. 연예부 기사들 그리고 어그로 유튜버들은 다 이런 것만 보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보니까 황정음 씨는 100만 명이 넘고 한소희님은 무려 1759만 명의 팔로워를 갖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본인들의 잘못된 표현이나 사실 우인으로 올린 글로 일반 사람이나 또 공인이더라도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반인보다는 훨씬 더 글을 올릴 때 조심하고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황정음 씨 같은 경우는 제가 오빠기도 한데 나이가 더 많다는 거죠. 변호사기 때문에 위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아들 2명이 있으니까 남편과 있었던 일들이나 안 좋은 일들에 대해서 대중에게 공개를 하는 것은 그리 좋아 보이지 않고 그리 좋은 결과를 주지도 못합니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이혼 조정 중이라는데 재산 분할에 집중하시는 것이 좋아 보이고 결혼도 이혼도 행복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저는 이혼을 응원합니다. 다만 이런 불특정 다수들이 다 볼 수 있는 SNS에 자꾸 글을 올리는 것은 되려 구설수를 만들고 본인을 불리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사건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처벌이 크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정음 씨는 변호사를 통해서 피해 여성과 합의를 하여서 좋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저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에 관해서 고소대리도 해드리고 반대로 가해자가 되신 분의 경우 합의도 대신해서 해드려서 문제를 해결해드리는 경험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명예훼손 관련해서 피해를 입으셨거나 명예훼손 관련해서 가해자가 되신 분들은 번호로 연락주시면 법률 상담은 유료죠. 간단한 상담료를 받고 자세히 상담드리고 또 문제를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일요일 또는 격주 일요일 저녁에 라이브쇼 무엇이든 물어보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런 질문을 하셔도 그냥 무료로 답변 드리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예훼손, 이혼, 상간남, 상간녀 소송, 형사고소 이런 것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위 번호로 연락 주시고 매주 또는 격주 일요일 저녁에 하는 문종탁의 라이브쇼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문종탁TV의 문종탁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